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승현입니다. 자, 오늘 경우의 확률 3단계 B, A가 있었죠? 약점 집중 공략, 문제풀이. 자, 3.4점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 강의할 때 제가 가장 긴장을 많이 합니다. 우선 수학은 딱 두 종류예요. 경우의 확률 이쪽이 하나, 나머지가 하나. 다시 말해 여기는 다른 수학 전체 거다고 결이 다르다.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자, 들어볼게. 대상은 수능 모 1등급, 2등급이야. 면 적당하겠고요. 경우의 수 확률의 기본 개념이 되어 있는 분, 또는 제 유튜브 강의 1단계의 개념 강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걸 들은 분들은 100% 알아들을 겁니다. 저 앞에 있는 단계 3단계 A 확률 통계 확률편을 들은 학생. 자, 두 번째 대상은 이 단원의 문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 어때요?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느끼는데. 왜냐면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 끗 차이 수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끗 차이. 나는 답이 10인데 실제 답안은 11 또는 9. 살살 피해간다 그 얘기예요. 그 한 끗 차이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요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 단원의 대부분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른 데는 잘하는데 여기만 못하는 학생이 있고요. 다른 데 못하는데 여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특징. 기계적으로 공식화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공식화해서 푸는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세서 답안 자체를 보면 10단위, 요 정도 안짝에 있는 답안이 어려운 문제들이다.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수십만 이렇게 되는 거는 기계적 공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식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합리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접근하는 방법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치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가장 완벽한 풀이들은 직접 세는 겁니다. 직접 세다가 거기서 딱 뭐가 잡히면 그때 기계적으로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것은 후순위야. 자, 배점 말씀드렸고 이 단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우의 수를 분리. 단원 이름이 경우의 수잖아요. 확률도 경우의 수지. 확률 자체가 가지수분의 가지수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은 꽤 웬만큼 아주 복잡한 꽈선의 문제가 아니면 확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를 분리하는 기준의 모호성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줄 거야. 합리적 근거란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순서가 맞아떨어지면 쉽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순서가 맞으면 명확하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만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죠? 모든 OT에서 말씀드리는 거 수업만 합니다. 여러분들 단 1초도 아깝다. 단 1초도 아까우니까 우리 수업만 하자고. 재밌고 즐거운 유튜브가 널려 있는데 이 수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죠. 재밌고 즐거운 게 많아요. 짧고. 그런데 이 강의, 수업만 하는 이런 내용을 단계별로 전달하는 이걸 들을 정도면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의 그 요구사항에 발맞춰서 수업만 합니다. 공부 방법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듣다 보면 식상하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특이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확 끌리는 방법, 실패의 지름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 방법, 쇼츠라든가 이것저것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어트랙션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질문하라 그랬잖아. 나도 저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특징을 가진 문제, 특이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들로 돼 있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런 걸 봤을 때 대단하다. 하지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항상 적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철저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니까 여러분들의 방법 진짜 제대로 된 정직한 방법만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유료 동영상 강의는 절대 필요 없다. 들어본 분들은 알 거야. 자, 시작한다. 자, 경우의 수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그리고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너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 자료를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수학 자료실에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문제를 꼭 읽고 풀어보고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보통 한 강좌에 한 6, 7개 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봤다는 전제에서 어떤 동물원에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혀있는 6칸의 동물 무리에 호랑이하고 사자 포함해서 늑대요 원숭이 곰 총 6마리가 있어요. 6칸인데 6마리. 호랑이 사자는 맹수니까 서로 붙어있으면 싸우나 봐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해라. 예를 들었죠? 1경우에는 2, 4가 이웃하는 거라. 1의 경우에 3, 5, 6은 이웃하지 않는 우리다. 6마리 동물을 서로 다른 우리에 넣는 방법 수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우선 네이밍을 좀 간단하게 호랑이 사자, 나머지 C, D, E, F로 간단히 할게요. 던지는 질문이 있다. 호랑이 사자가 당연한 얘기지. 어디에 앉아야 이웃하지 않는데 그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놈들을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꺽쇠를 하면 고정시키겠다는 뜻이야. 알았죠? 호랑이 사자를 딱 잡아놓고 질문한 내용 그대로 순서. 호랑이 사자가 어디 앉아 이웃하지 않는데 그 얘기죠. 호랑이가 그래서 1번 우리에 앉았다고 하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보고 있죠? 2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3, 5, 6. 3, 5, 6. 수용도가 최고의 방법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C, D, E, F 4마리 짐승들이 내 우리에 앉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쵸? 1, 3 잡아놓고 4팩토리얼씩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진짜거든. 그 다음 호랑이가 이제 2번 우리에 앉으면 1, 3, 5를 피해가니까 4, 6. 당연히 전부 다 4팩이 되겠어요. 여기서 약간 기술을 살짝 부리면 이 우리의 모양을 잠깐 보실까요? 2하고 대칭구조 있는 게 있는데 여기죠? 여기 두 개는 대칭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일 때 이만큼이면 호랑이가 4에 앉았을 때도 그만큼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이건 대칭성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호랑이가 3번에 앉았다. 그러면 2를 피해가니까 1, 4, 5, 6.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당 4팩토리얼. 그쵸? 그럼 방금 이거 했으니까 3하고 어때요? 6이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6도 똑같이 4팩이 4라인. 그쵸? 됐나요? 그럼 1, 2, 4, 3, 6 했으니까 5. 호랑이가 5에 앉으면 4, 6을 피해가야 하니까 1, 3, 6. 그쵸?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4팩토리얼 개수만 쓰면 돼. 그쵸? 1, 3에 대해서 4팩토리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4팩토리얼 요 개수를 세면 18 나오겠습니다. 24 곱하기 18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432가 됐죠? 자, 두 번째 한번 방법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야. 오케이? 자, 어떤 생각이 또 가능하냐면 호랑이 사자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죠. 6마리가 6개의 우리에 들어가니까 이웃하고 안 하고 해당하는 게 6팩토리얼이야. 그래서 빼겠다 그 얘기지. 뭐를? 이웃하는 거. 붙어있는 거.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 여사건 여집합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란 말이 안 나와도, 자,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첫째, 요구받은 게 복잡하다. 그 다음에 산만해요. 요구받은 게 종류가 많아. 종류가 많다. 그러면 턴에서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걸 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어때요? 전체 6마리 6돌이 6팩토리얼에서 붙어있는 거. 그럼 던지는 질문 있죠? 자, 이유만 생각한다. 서로 붙어있다. 그얘기지. 던지는 질문 있다. 어떤 질문 있다? 어디에 이웃했을까? 그얘기지. 그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순서야. 어디에 이웃했을까? 자, 저 칸을 보시고 1, 2에 이웃한 거. 우선 제가 1, 2에 이웃한다고 얘기했는데 호랑이 사자 A, B, BA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엔트리만 볼게. 1, 2 우리의 호랑이 사자든 호랑이든 있는 거. 저 그림 보시고 또 1에 4 그래도 1 최대한 한 다음에 그 다음 4 수용도식으로 1의 시대는 같죠? 1, 2, 1, 4 2 하면 이 1은 여기에서 할 겁니다. 2, 3, 2, 5 2, 3에 2, 5가 이웃할 수 있는 위치죠. 그 다음에 3, 2는 2, 3에서 했고요. 다른 건 없고 4로 가면 4, 1, 1, 4에서 했죠? 4, 5 4, 5에서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4, 6에서 이웃하는 거. 5, 4 했어요. 4, 5에서 5, 2 했어요. 2, 5에서 오케이? 6, 4, 4, 6 했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거 요거 6라인이죠? 근데 1, 2에 앉고 나머지 애들도 앉아야지. 고정시켜 놓고 4 팩토리얼. 나머지 4마리 움직이는 거가 6라인이지만 여기에 호랑이 사자가 자리바꿈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면 2 팩토리얼. 이렇게도 답은 똑같이 432가 나온다. 들어오셨나요? 자, 경우의 수 확률하고 전체 수학이 1대1로 결이 다르다. 자, 2번 보십시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모를 배열된 9개의 원형 탁자에 빨, 파, 노. 자, A색, B색, C색이라고 할게요. 보자기가 3장 있어요. 3장씩. A도 3개, B도 3개, C도 3개. 그래서 총 9개야. 이 9장의 보자기로 탁자를 하나씩 덮을 건데 어떤 열에도 같은 색. 자, 하지만 여기가 A가 있으면 여기가 A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A가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야. B, C도 마찬가지. 어떤 행과에도 같은 색이 놓이지 않게 덮자. 방법수. 단 독특하게 출입문이 하나 있군요. 그럼 이 출입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 출입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표, 어떤 위치를 좀 다르게 구별하는 지표가 있을 때 조심한다 그 얘기야. 그럼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요. 여기 맨 상단에 A, 다음 B, 다음에 C가 앉은 거 하고 여기 출입문이 있고요. A 앉고 C 앉고 B 이렇게 되는 건 어때요? 보자기가 앉는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자. 재미없죠? 네. 이게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쵸? 이 출입문 때문에 그런 거야. 그쵸? 빨대 이렇게 A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A가 있는 건 같아 보이지만 여기 B가 있고 이거는 다르지.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던진 질문이 있다. 지금 색깔이 A색 3개, B색 3개, C색 3개 있는데 규칙은 여기에 같은 A든 같은 B든 있으면 안 돼.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디에 A색이 앉을 건데 뭐 편하게 하시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일 눈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맨 윗줄에 A색 앉고 B색 앉고 C색이 있는 경우만 보자. 경우의 수는 일단 천리길도 하는 거는부터. 그럼 A, B, C면 요 밑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A가 있으면 안 되니까 B가 가능하죠? 옵션 걸렸네. C가 되겠네. 이제 이쪽 보시면 누가 살아있어요? A, C 살아있는데 A, C 하면 C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CA. 뭐 어떻게 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뭐 A가 되겠고 뭐 B가 되겠죠. 요 한 가지. 하나 더 있죠? 자, 흔들지 말고. 여러분 경우의 수 할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최대한 진을 빼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 얘기야. A 다음 B 다음 C인 것만 있어도 A 밑에 C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B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쪽 라인 보면 A, B 살아있는데 B는 안 되니까 A, B가 되겠고 이렇게 볼까요? C 하나 남아있는 거 이거 그죠? 그럼 위에 A 다음에 B 다음에 C인 것만 두 가지야. 그런데
ABC에 대한 자리바꿈도 있죠? 여기 BAC로 시작하면 전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C의 자리바꿈 3팩토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지수가 올라온다. 그 얘기야. 무리 없나요? 큰 무리 없는데.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7개의 문자 A, B 2개, C 3개, D 하나. 7개야.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길 원한다. 그 얘기야. 다른 문자가 오길 원합니다. 그럼 스스로 던지는 질문 있죠? 다른 문자? 다른 문자 누군데? 그 얘기지. 근데 양쪽 끝에 다른 문자니까 A, B가 다를 수도 있고 B, A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종류만 볼게. A, B, A, C, A, D, B, C, B, D, C, D. 어때요? 요구받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생각한다? 요구받은 종류가 많다고. 그러면 여집합, 뭐 요사건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맞다. 그 얘기야. 그 양쪽 끝에 서로 다른이 아닌 같은 문자. 그럼 서로 같은 문자인데 또 던지는 질문 있죠? 누구로 같은데 그 얘기지. 양쪽 끝에 2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A하고 D는 안 돼요. 그럼 양쪽 끝에 같은 문자면 B로 같으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누가 살아있죠? B 2개 제끼고 나니까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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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얘네가 움직이는 거니까 같은 거 수준 아니야? 전체 팩토리얼, 5팩토리얼을 C 3팩으로 나눈 거. 요것만큼 있다. 그지? 그럼 자동 수도꼭지지. C일 때. 그죠? C는 3마리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A하고 B, B, C 하나 남아있고 이렇게. understand? 그러면 C, C 잡아놓고 여기 전부 다 A, B, B, C, D 갖고 장난치는 가졌으니까 5팩토리얼을 B 2마리 팩토로 나눈 거. 이 두 가지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이니까 더하는 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겹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또는 할 때 조심할 게 혹시 2번 들어간 거 없어? 여기 2번 들어간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개 그냥 더하면 답이 되겠다 그 얘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전체 개수는 7개 같은 수열 B 2개 C 3개에서 빼시기 요거를 빼시면 되겠어요. 큰 무리 없죠? 340까지 나옵니다. 자 4번이 정답률이 안 좋던데?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만 제가 체크한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 종류의 문제를 풀었을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만들어놨어요.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4번 별표. 저 웬만하면 별 안 합니다. 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야. 별을 남발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한 2, 30문제 한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중요하다고 느끼겠지. 자, 우선 하기 전에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좀 단순화시킨 다음에 할게요. 세로줄이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5칸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3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점이 A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점이 B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저기서 적시하고 있는 P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Q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교차로 PQ를 지날 때는 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P하고 Q를 지날 때만 이제 옵션을 걸어놨어. 뭘 할 수 있냐면 직진할 수 있대 또는 우회전할 수 있대. 하지만 좌회전 금지다 그 얘기야. 자 A에서 B로 가는데 직진돼요, 우회전돼요, 좌회전 안 돼요. 이건 PQ를 지날 때만 걸려있는 규칙이야. 이랬지? 그런데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규칙이 있다.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으로 가는 거야. 최단으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건 대전제다. 최단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후진하는 건 안 돼요. 얘를 향해서 가려면 크게 봐서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야. 이걸 잊지 마시게. 대전제는 최단이야. 무조건 최단에서만 얘기한다. 여사건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최단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규칙은 PQ를 지날 때는 다른 데는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PQ를 지날 때는 직진해 또는 우회전해. 좌회전 안 돼 그 얘기야.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 그 얘기지. 좌회전. 오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없는 거라니까. 왜? 최단에 해당하는 대전제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최단이라는 전제는 항상 깔아놓고 한다. 이렇게 가다가 Q에서 여기 좌회전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없다고 아예. PQ에서는 직우만 하시고 좌회전은 안 돼. 근데 여기서 이거 자체는 아예 없는 거라니까. 이 전체 내용에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PQ 전할 때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 좌회전 안 돼. 언급된 게 지금 전체가 세 종류거든요. 근데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야 역시. 전체의 겉에서 PQ를 지날 때 P 또는 Q를 지날 때 좌회전해서 가는 거를 빼겠다 얘기지. 오케이? 그럼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것을 사건 P라고 하자. Q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사건 Q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집합의 개념 잠깐 들어갈게요. 이거 들어가는 게 맞지? 컵 들어가는 게 맞아요. P에서 좌회전한다 사건 P, Q에서 좌회전한다 사건 Q. 그럼 전체에서 P에서 좌회전하거나 Q에서 좌회전하는 걸 빼면 돼.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이니까 8팩토리얼. 가로 100, 세로 3팩. 이게 전체거든? 이 전체에서 우리가 요것만 빼면 되겠다 그 얘기지. 그럼 집합 개념 들어간 게 좀 명확하게 모호성을 웬만하면 제거하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N자 쓰기 좀 그렇네. MP, P에서 좌회전하는 거, Q에서 좌회전하는 거 혹시 두 번 센 거 있어? 이 얘기지. 그럼 P가 뭐냐 그 얘기지. P에서 좌회전하는 것만 집중한다 이제. 자 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좌회전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건 원래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원래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P에서 좌회전해서 대전제를 만족시키는 것은 요 라인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시. 됐나요? Q에서 좌회전하는 거 이거 조심해. 자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죠?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야 돼. 자, 제가 지점을 자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이리로 가는 거 안 돼. 왜? Q에서 좌회전해서 최단으로 가는 거잖아. Q 지점 만났잖아.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고 열려 있죠? 이거 하나.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이게 그림 좀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가서 하는 거 하나. 또 요렇게 해서 하는 거 하나. 여기 잘 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건 원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좌회전하니까 여기까지 옵션을 한 가지고 여기가 3팩 2팩 맞아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몇 개? 3라인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P에서 좌회전하면서 Q에서 좌회전해서 규칙에 맞게 가는 거 최단 거리로 가는 거 그림상 불가능한데? 연가시 오케이? 들어오셨나요? 빼시고요. 0이니까 상관없다. 여기에서 이거를 더한 것을 빼시면 답이다 그 얘기예요. 어려움 없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자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알아. 여러분들이 로봇이 돼갖고 자세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직접 세는 걸 하다가 이제는 곱하기 해도 되겠네? 이제 나눠도 되겠네? 그게 잡힐 때 할 거야. 직접 세는 모습으로 자세를 잡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못 맞춰.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